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현재 양시장 어떻게 좀 마감을 대기하고 있는지 보시죠. 사실 딱히 기대는 되지 않는 시장 분위기였죠. 오늘 장 초반에도 그다지 오늘 장 초반이 좋았습니다. 네, 벌써 오전장을 까먹을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어두워져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아침엔 생각보다 좋다라고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간만에 미국 증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올라가지고 그때 이광무 전문가가 오늘 섣불리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요. 장 후반에 약해질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오늘 전강 후야 그 이야기대로 좀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현재 예상지수는 전고래일 대비로 1.3% 정도 하락한 2302.5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마칠 예정입니다. 장중한때 2291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연저점은 새로 썼고요. 종가상으로는 2300선은 그래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장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2% 넘게 하락입니다. 2.36%의 하락, 727.85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4거래일 연속해서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며 이번 한 주 동안의 성적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7월 되면 좀 달라질까 했는데 역시 뭐 달력 한 장 넘긴다고 시장 분위기가 확연히 완연히 달라지지는 않네요. 게다가 아시아 증시 전반 앞서 여인수 전문가도 대만 증시 콕 집어 얘기를 좀 해주셨고 일본도 안 좋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선방하는 종목군들은 개별 뉴스에 기댄 움직임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워낙에 시장에서 대안이 돼줄 만한 종목군들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군들 쪽으로만 자금 쏠림이 심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거래가 얇습니다. 이 호가가 굉장히 얇게 쌓여 있는 가운데서 작은 금액에서도 출렁출렁하는 그런 종목군들만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시죠. 오늘 양시장 앞에서 상한가 종목이 총 3개 있습니다. 동일 고무 벨트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삼성 스펙 6호가 상한가불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다가 정원 엔시스 이렇게 총 3종목입니다. 오늘 장 몇몇 뉴스에 좀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돈의 폐지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 이쪽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이 동일 고무벨트도 묶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신이라든지 이런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냅니다. 다만 그 내부에서도 순환매가 빠르다는 점은 체크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제는 유신이 상한가였다면 오늘은 동일 고무벨트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부각받는 종목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서 치매 치료제 쪽으로 보시면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하반기의 첫날도 이 시장 하락의 쓴맛을 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좀 기운이 쪽쪽 빠지는 그런 하루인데요. 네. 다음 주 되면은 좀 달라지겠죠. 오늘 장에서 어떤 흐름들 나타냈는지. 어차피 지난 시장이고 지금 냉정하게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운 빠져 있는다고 아무런 도움이 좀 되지 않으니까요. 힘을 내서 또 시장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 넣으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요, 오늘 장 밀렸습니다. 1.73%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패턴이 우리 증시랑 동일하네요. 장 초반에 괜찮다가 후반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점 부근의 마감인데 25,935.62엔대 거래 마치면서 하루 만에 450엔 정도 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에 시장이 이렇게 좀 눌리게 된 거고요. 얼마 전에 27,000에서 회복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금세 26,000까지 내주는 모습, 25,000선 레벨대까지 밀려 내려간 일본 증시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밴드 하단까지 일본 증시도 어느덧 내려왔네요.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일본 증시 밴드 하단은 25,700선 라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밀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른 국가 대비로는 상대적으로는 괜찮고요. 어제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도 그렇고 좀 눌릴 때 중국이 홀로 상승세를 보였었죠. 이유인즉슨 제조업 지표가 좋다는 건데요. 오늘도 제조업 지표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는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집계한 제조업 PMI고 오늘은 차이신 PMI 나왔는데요. 이 역시도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또 기준치 50라인은 상회하면서 51대로 나왔습니다. 기준 라인이 50이고요. 예상치 같은 경우도 50선 라인대인데 이를 약간 상회한 51 정도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51.7이었네요.
제조업은 지표, 중국은 나은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어제 같은 상승 분위기까지는 아니고 제한적인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0.44% 하락하면서 3,383포인트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천 쪽 0.5% 정도의 약세 흐름 띄고 있고요. 참고로 오늘 홍콩 증시는 국경일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대만 증시는 3% 넘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보시죠. 근데 오늘 좀 신기한 게 환율이 안 오릅니다. 증시가 이 정도 수준이고 연저점을 새로 쓸 정도면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확실하게 뚫고 거기에다가 뭐 다시금 또 연고점 썼다라고 해도 될 만한 분위기였는데요. 환율이 밀렸습니다. 오히려 상단의 저항이 강하게 작용하는 하루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원 10전 하락하면서 1297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밴드도 1289원에서 1298원 선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선을 꾸준히 하회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7월의 첫 거래일이었죠. 달이 바뀌었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그대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연저점까지 경신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금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사흘째 하락 마감하게 됩니다. 2300선 궤적 위태로운 구간이었죠. 전장 대비 1%가 넘게 밀렸습니다. 1.17% 빠졌고요. 포인트로도 30포인트 가까이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2300선 간신히 지켜주면서 종가는 2305포인트에서 확인됐습니다. 자, 이번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사실 장 초반부터 거의 계속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시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2291포인트 이 정도에서 저점을 만들어냈고요. 공포감이 극대화됐습니다. 그 저점 대비 조금은 들어올리면서 마치긴 했지만 2300선 턱걸이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다 팔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했죠. 뚜렷하게 외국인이 3천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은 모습 확인됐고요. 기관은 매도 폭이 적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60억 원 정도 매도가 조금 더 많은 모습 확인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좀 사들였습니다. 3,300억 원 이상 개인이 순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한 업종이 확실히 좀 많았죠.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은 섬유의복입니다. 3%가 넘게 이쪽도 뚝 떨어졌습니다. 탈중국 우려감에 주가도 부진한 중국 소비주들 포함되어 있죠. 의류 대표주인 F&F 같은 종목이 연속적으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업종지수 섬유의복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가장 크게 좀 밀린 업종으로 꼽혔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 이쪽도 2%가 넘게 하락입니다. 2차전지와 반도체 약세 흐름 계속 이어지면서 전기전자도 크게 내렸고요. 자, 그리고 서비스 업종, 의료 정밀까지 제조업종까지 1.5% 안팎의 하락이 연출됐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행이나 보험 같은 쪽 좋았죠. 일단은 보험 업종 1.37% 상승하는 모습 오늘장에 뚜렷이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시장 상황 어려우니까 확실히 방어적인 성격 통신사들 들어있는 통신 업종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음식료품 업종도 1.4% 오늘 뚜렷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 막판 들어서 가장 업종지수 상승 선두에 선 모습 확인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건설업종도 오늘 건설주들의 강세 속에 0.8% 이렇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보시죠. 반도체가 이렇게나 좀 흔들리니까 지수 상승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보시면요. 사흘 연속 하락입니다. 장중 56,000원도 붕괴가 되면서 저가 기록을 좀 써냈습니다. 종가상으로도 확인해 보시면 1.4% 내렸죠. 56,200원에 거래 마쳤고요. SK 하이닉스에 더 밀렸습니다. 이쪽은 4% 가까운 급락세가 연출이 됐죠. 9만 원도 붕괴가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저점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쪽도 기록을 새로 써냈죠. 87,5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 가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발 악재 계속해서 시장 투심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전체 투심은 영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대표적인 종목들이 오늘도 급락세를 이어갔죠. 사흘째 크게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거의 4% 또 내렸습니다. 35만 6,500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삼성 SDI도 4% 가까운 뚜렷한 하락 51만 2천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LG화학도 같이 밀리는 모습이죠. 1.3% 내리면서 50만 9천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흘째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만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고요. 1%가량 내렸죠. 자, 그런데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입니다. 그나마 이쪽이 바이오시밀러 공급 확대 소식에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빨간불 켰죠. 셀트리온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17만 9천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은 나란히 또 밀렸습니다. 네이버도 일단 오늘장 1% 내림세 23만 7천원에서 거래 마쳤는데 특히 아래쪽에 카카오 보시죠.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4% 가까이 내려오면서 오늘 다시 신저가 기록까지 경신하는 모습. 종가는 67,300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로 보시면 독일에서 터졌던 디젤 게이트, 이 우려감이 좀 과도하게 나타났다는 분석 속에 다시 컨디션을 찾아가는 자동차입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했죠. 현대차 그래도 조금 밀리는 수준에서 그쳤고요. 18만 원에 거래 마쳤고 기아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7만 8천 원 오늘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삼성물산이 6거래일 만에 하락인데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이 수주 소식에 요즘에 상승 추세 붙어가고 있죠. 삼성물산은 0.4% 조금 밀리는 수준에 그쳤고요.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는 소폭 상승, 반대로 KB금융은행 대장주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다가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상승으로 조금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특징주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방산주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윤 대통령이 펼쳤던 세일즈 외교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최상무 경제수석의 브리핑. 오늘 방산주들이 이런 기대감을 안고 주가를 좀 올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 이 두 종목 모두 5% 넘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급등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한화시스템 같은 종목도 일제히 오름세가 연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들도 한번 보시죠. 국토부에서 발표된 일부 규제지역 해제 소식이 어제 좀 화제가 됐었죠. 자, 그런데 향후 이 규제지역 추가 해제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또 수주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이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이 더 강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HDC 현대산업개발 이쪽도 3% 넘게 강했습니다. DL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남광토고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뚜렷한 강세 보여줬고요. 태영건설 그리고 우선주 이런 종목들 특히 더 강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일성건설 같은 종목은 장중에 10% 훌쩍 더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도 10%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면 히토류 관련주들입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입니다. 이 맨디언트에 포착한 내용인데 친중국 정부단체 드래곤 브릿지가 이 환경운동가로 위장을 해서 미국이나 호주 이렇게 히토류 채굴 기업을 상대로 해서 반대 캠페인을 전개한다라는 정황을 발견했다 소식입니다. 자, 이런 이슈가 화제가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부각을 좀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바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죠. 이 종목 모두 강했습니다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흐름, 좀 반짝하는 흐름이었고요. 동국 RNS는 거기다가 하락 전환까지 되면서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나흘 연속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2%가 넘는 큰 폭의 하락이 연출이 됐죠. 15포인트 빠지게 됐고요. 거래 대금 확연히 더 줄었습니다. 6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죠. 730포인트 밑돌면서 729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보시면 거래소처럼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곡선,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계속 확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시 20분 정도에 오늘장 저점이 확인됐습니다. 724포인트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730포인트 회복은 못했고요. 729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역시 매도가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도 700억 원 가까이 매도가 더 많은 모습 확인이 됐고 역시나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2,0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볼까요? 제약 바이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이 역시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 올랐습니다. 7만 원대 근접하는 모습이었고, 그런데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은 소폭 조금 빠졌죠? 78,500원에서 거래 마치면서 약보합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껴있는 HLB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내려가는 모습 1% 조정받으면서 35,000원 아래로 내려왔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가 낙폭이 좀 큽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좀 뚜렷이 많이 떨어졌죠. 5%가 넘게 내려오는 모습 57,7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급락 마감하게 됐고요. 아래쪽에 좀 더 내려가 보시죠. 진단키트주인 시젠이 최근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위아래로 좀 등락폭이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는 많이 좀 빠졌죠. 6%가 넘게 하락하면서 33,9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로 가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발 악재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장도 일제히 급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LNF부터 보시죠. 양극재 종목 LNF가 5% 넘게 또 다시 크게 내려오면서 19만 8,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 BM도 같이 양극재 종목이죠. 여기도 4%가 넘게 내려왔습니다. 10만 8,600원까지 내려온 모습. 자, 그리고 전해질 종목인 첨보가 그나마 낙폭이 좀 적었죠. 첨보의 경우에는 1.25% 소폭 내려오면서 20만 5,500원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 여기도 사실 뭐 분위기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 1.6% 내려왔고요. 펄어비스는 더 많이 내려왔죠. 거의 4% 가까운 하락폭 보여주면서 49,2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위메이드는 오늘 좋았습니다. 자, 위메이드 보시면 2.4% 우리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자, 위메이드는 그룹주 전체적으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여기 투자 자금에 약 20배 이상을 차익을 거뒀다라는 소식에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위메이드는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 워낙 그동안 좀 가파르게 내려와서 그런지 어제 오늘은 시장 대비 그래도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오늘장 0.7% 오르면서 13만 1,000원에서 거래 마쳤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좀 잠잠했습니다. CJ ENM 0.1% 소폭 상승이었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마찬가지로 0.4%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치면서 7만 800원에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강세는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소작이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를 독려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자주 거론됐던 종목들도 그리고 시장에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도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요. 거래소와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 묶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특히 부각이 됐던 건 동일고무벨트와 한컴라이프케어 이 두 종목이죠. 특히 동일고무벨트는 장 막판까지 상승 탄력 붙여가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8,000원대 위에 올라갔고요. 한컴 라이프케어도 17%대 급등세를 보여줬죠. 도화 엔지니어링도 8% 가까이 강하게 올라갔고 해인 삼부토공 같은 종목도 일제히 오름세 그렇지만 윗골이 좀 달렸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유신 같은 종목이 특히 급등세 연출됐죠. 윗골이 좀 꽤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15% 가까운 급등이었고요. 우린 PTS,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도 뚜렷한 강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곡물 관련주들 보시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곡물 가격 상승 이에 따라서 요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군이 이 곡물 관련된 종목군인데 오늘은 희비가 명확히 좀 교차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전통적인 음식료품, 식품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그동안 강했던 비료, 사료, 육계 수산까지 좀 많이 흔들렸죠. 자, 보시다시피 농심부터 SPC 삼립, CJ 제일지당이나 대상, 동원 FMB까지는 이렇게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큰 종목들이죠. 자, 그런데 그동안 가겠던 신송홀딩스의 샘표 그리고 한일사료 같은 종목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자, 거기다가 현대사료의 경우에는 장 막판에 좀 상승으로 또 돌리기도 했네요. 자,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 효성OMB, 이지홀딩스까지 많이 내려갔고요. 육계, 팜스토리, 수산인, 신라, SG까지도 뚜렷한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